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다항함수들은 1차나 2차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차수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분이란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적분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부터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주로 1차나 2차 함수 위주로 다루고 그 다음 거기에 절대값 뭐 교과 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뭐 어차피 등장하는 가우스 함수 뭐 이런 형태의 함수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두 문제 정도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사이에서 마이너스 3은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2는 포함이 돼 있어요. 요 사이에서 fx라는 함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갖는데, 그럼 만약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고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뭐 평평하게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항상 양이 되려면 3을 집어넣은 값과 2를 집어넣은 값, 2를 집어넣은 값과 3을 집어넣은 값이 전부 다 x축 위쪽에 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등호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나서 보면 다 양수인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f의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한번 보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2m 플러스 2가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잘 보시면 이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 0을 지나도 관계는 없죠. 따라서 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얘는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f의 2라는 값은 잘 보시면 2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에서 0을 지날 수는 없어요. 0보다 약간이라도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2m 플러스 2m 플러스 2 얘가 뭐냐면 4m 플러스 2 이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렇게 크게 되겠습니다. 제가 뭐 잘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m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똑같은 범위네요. 마이너스 3은 빠져 있고 2는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fx 위에랑 같은 함수인데요. 이것이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진대. 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뭐냐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의 값을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얘 값이 f의 마이너스 3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2에서는 양수해야 되니까 f의 2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좀 뭐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냐면 3을 지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음수 양수를 다 갖는 게 아니라 다 양수만 갖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넣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3에서는 양수고 2에서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f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뭐하고 크고 f의 2가 0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한꺼번에 섞어서 보면 둘로 나눠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아예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의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f의 2를 곱했더니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표시가 되겠어요. 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 그 다음에 4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근데 최고창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는 그대로 풀진 않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최고창을 양수로 바꿔놓고 2로 없애고 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잠깐만 이상합니다. 이게 양수죠? 0보다 크다가 돼 있으니까 m은 2보다 크다 또는 m은 마이너스 어이구 이런 갑자기 바뀌었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일단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절대값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조금은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페이지로 가서 조금 그냥 원칙적으로 문제 푸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1서부터 x가 2까지.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덩어리 나누잖아요. 사실 이걸 나누는 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이것이 0되고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1과 1을 기점으로 여기 요 사이 바깥쪽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개를 기준으로 아래, 가운데, 위쪽 그러니까 여러 개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x가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0보다 작아지니까 y는 마이너스 x-1 얘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 여기 이겠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x가 1에서 2 사이라면 얘는 양수니까 y는 x 마이너스 1 얘는 음수가 되겠죠. 1에서 2 사이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해서 얘 값이 얼마냐면 1 이렇게 나오겠어요. y 값이 1이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얘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y는 x-1 플러스 x-1을 다 더해주시면 y는 2x-3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1을 기점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보면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릴까요? 1과 2 사이에선 다 1이에요.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2를 넣으면 1이니까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2인 직선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 얘도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나눌 때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은 쪽, 가운데, 위쪽 해가지고 다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그림에 대한 연습을 이제 좀 해볼 텐데 좀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은 자 y는 절대값 2x 플러스 1 뭐 둘로 나눠서 푸셔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얘는 뭔가 이동이 돼 있으니까 이동되기 전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절대값 2x 이거에서부터 이동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떤 식으로 이동하면 얘가 될까 생각하면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시키면 된다 생각을 하셔서 원래 그래프는 절대값 2x가 이렇게 생기죠. 기울기가 2인 형태 원점을 지점으로 걔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옮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옮겨진 형태로
이렇게 V자 형태 모양으로 모양 표시가 됩니다. 기울기는 이쪽은 2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됐죠? 다음에 y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절대값 x-1, 절대값 x-2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꺾이는 지점이 1과 2라는 건 알 수 있어요. 1과 2를 기점으로 변한다 해서 먼저 여기다 1을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면 절대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자, 다음에 여기다 다시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절대값, 1차 함수로 되어 있는 절대값들은 그 사이는 무조건 선들, 점과 점들을 이은 선이에요. 그래서 점과 점들을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이놈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2인 선. 1보다 작은 쪽은 얘와 얘가 전부 다 음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선. 이런 식으로 점을 1과 2 점을 찍고 연결되는 선을 그은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만 해주시면 돼요. 자, 3번을 한번 좀 가볼게요. 꺾이는 지점이 1과 2와 3이에요. 원칙은 나누는 게 4개로 나눠야 돼요. 절대값이 0이 되는 x는 1, x는 2, x는 3에서 1보다 작고 1,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3보다 크다. 그런데 값을 넣으시라는 거죠. 먼저 1을 집어넣어 보면 1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냐면 0, 1, 2 해서 이게 3이에요. 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긴 2겠습니다. 자, 3을 집어넣으면 3, 이게 뭐시지? 3을 집어넣으면 이상하다. 뭐 한 거죠? 여기다 2를 넣은 거군요, 아까. 3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3, 3, 3을 넣으면 2, 1, 0 이렇게 돼서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이 사이를 이렇게 이으란 얘기죠. 선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3보다 클 때는 얘가 다 3보다 커지면 전부 다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이 값들이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전부 다 1씩 더해져서 3이란 기울기를 갖겠고, 이게 1보다 작을 때는 얘 놈이 전부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런 형태의 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절대값 함수를 더해주면 어차피 연속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2개 정도 절대값 그래프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자,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x-3의 전체 절대값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자, 일단 뭐 대충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y는 fx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시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0보다 큰 쪽은 그대로 있고요. f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를 위쪽으로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가마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있고 아래서 음수인 건 양수를 가마 올리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일단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값이 되기 전에 있는 형태의 모양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요 함수를 그리고 전체 절대값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1과 몇 3을 기점으로 여기다 1을 넣어라. 그럼 1을 넣으면 몇이 나오냐면 얘는 0이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다 3을 넣고 여기다 3을 넣어줄게요. 3을 넣어주면 얘는 0이고 얘는 2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둘 사이는 이렇게 이어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직선을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3보다 큰 쪽에서는 얘는 뭐예요? 음수. 얘는 양수. 그쵸? 3보다 클 때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3보다 클 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네요. 자,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x-1이 그대로 나오고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값이 2예요. 그럼 뭐냐면 y 값이 2라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 값이 몇이냐면 1이고 이거 되면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였죠 아까. 이렇게 이어지게. 그래서 원래 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씌웠냐면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함수의 전체 절대값은 양수는 그대로 그리고 음수 쪽에 있는 거를 접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뭐 절대값이 여러 개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범위마다 나누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나눠서 그리진 않을 겁니다. 자, 5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x-1 빼기 1 또 절대값 빼기 1 또 절대값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한 단계씩 좀 가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1을 기점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프죠. 자, 거기서부터 y는 절대값 x-1에서 하나를 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럼 여기 1이라는 걸 기점으로, 여기 1이라는 기점으로 아래로 1만큼 내려가 있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는 0하고 2가 되겠죠. 뭐 이게 중요하면 이걸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1 빼기 1을 한 다음에 또 절대값을 시킨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는 그대로 음수에 있는 걸 감아 올려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1을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 있고 한 칸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1 하고 하나를 더 빼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 그래프를 아래로 한 칸 내리란 얘기예요. 여기 1을 기점으로 여기 한 칸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다 단계 왔습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양수는 그대로 음수에 있던 거는 양수로 다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모양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절대값 그래프는 좀 패턴들이 여러 개 있어서 기본 패턴들은 기억을 하시고 응용되는 패턴들도 나올 때마다 흡수를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가우스 그래프 연습을 2가지 정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가 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가우스라는 거의 특징이 정수 범위에서 정수 범위까지 어떤 특별한 범위에서는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나누셔서 그래프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기본적인 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풀이보다는 좀 구체적인 풀이로 들어가서 써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x가 0부터 1까지라면 가우스 x는 0이죠. 그래서 함수가 뭐가 나오냐면 y는 x가 나와요. 얘가 1서부터 x가 2까지라면 함수가 뭐가 나오냐면 요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1부터 2 사이의 가우스 값은 1이니까 x-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서부터 x가 3까지가 되면 이 y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x-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어요. 그럼 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0을 기점으로 축이 이렇게 있겠죠. 0에서 1 사이에는 y는 x.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그래프냐? 요 그래프겠네요.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됐죠? 2, 3. 자,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x-1. 원래는 이쪽 마이너스 1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값이 1에서 2까지만 표현을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x-1도 마찬가지죠. 요 놈을 이렇게 이동시킨 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8번을 풀기 위해서 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fx의 가우스를 전체를 다 취할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연습하던 거 아래쪽으로 내려서 한번 좀 내용을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의 전체 가우스 시킨 형태의 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 방식에 대한 얘기. 자, 일단 첫 번째로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여기서 얘를 같이 진행할게요. 얘는 어떤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그래프에 대한 형태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우스 씌운 형태를 옆에다 같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프를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y 값을 정수로 나눠라. 그러니까 나누자는 얘기가 뭐냐면 정수의 값들로 평행선을 좀 거줘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나누고 y 값을 나누고 정수 값이 0이 되는 값을 나누고 다시 1이 되는 값을 나누고 2가 되는 값을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냐면 나눠놓고 정수와 정수 사이에 껴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0과 마이너스 사이에 다 껴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디냐면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좀 칠해보면 여기죠. 여기죠. 여기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 여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껴있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1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얘가 0과 1 사이에 껴있을 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껴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내려와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빠져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거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빠져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빠지고 이쪽은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아래 칸으로 내리면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여긴 들어가고 빠지고 여긴 빠지고 여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우스 fx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먼저 fx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y가 정수인 값들로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그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y는 4-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가우스 씌운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y는 4-x제곱의 그래프고요. 얘를 뭘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y는 정수, 여기가 4였죠. 좀 다른 선으로 그릴게요. 3, 2, 1,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수로 이제 다 선들을 그으시란 얘기예요. 여기가 3, 2, 1,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먼저 보실 게 여기 4일 경우는 그냥 4를 찍는 거예요. 0일 때. 왜냐면 여기는 내려올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3 사이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게 3하고 4 사이에 있는 값들이죠. 그럼 전부 다 3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3이고 이쪽은 아니겠죠. 어차피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빨간색들이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 껴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어디로 떨어지냐면 전부 다 2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로 포함되어 있는 이 밴드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그 아래쪽 칸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전체 가우스가 되어 있는 그래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절대값 x, 절대값 x-1, x-100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실수 x값 또는 그 값의 범위를 좀 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말. 최대 최소는 기본적인 풀이가 뭐다? 한 문자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자. 이게 기본이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다른 형태 산술기하, 코시, 슈버라트 도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삼각부등식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다. 한 문자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있는 이 식에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개네? 그쵸? 100개예요? 아까 앞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좀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앞에 있는 그래프가 뭐였더라? 이거였죠? 자,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꺾이는 지점이 하나에서 뾰족한 게 하나가 있고요. 변하는 곳이.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두 군데에서 꺾여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 있을 땐 세 개에서 꺾여짐이 나오죠. 그럼 네 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꺾여짐이 나오는데 이 기울기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1들이에요. 그러면 대칭적인 형태로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지점에서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뾰족한 지점에서,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지점 사이에서 가장 작은 값들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면 얘네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어쩌고저쩌고 내려와서 맨 끝에 이렇게 모양을 갖춘다는 거죠. 짝수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가서 어딘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개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어디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까? 가장 가운데 값을. 그러면 0하고 100 사이 여기 50이겠죠? 50하고 51 여기가 가장 가운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0개니까. 선생님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지? 문제를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자,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대충 봐서 그래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0서부터 1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개냐면 101개예요. 그렇죠? 100개가 아니라 101개입니다. 101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가운데가 어디냐? 0하고 100 사이의 가운데니까 이게 50번째가 되겠죠. 순서적으로는 0부터 세면 이게 51번째예요. 딱 가운데 지점이 여기란 얘기죠. 됐죠? 그럼 여기였을 때 가장 최소의 값을 갖는다. 값이 몇이냐는 넣어보면 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50일 때 이때 최소가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좀 함수 그리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리는 방식들 하고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서 쉽게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원칙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이 잘 안 돼요. 점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빨라지면서 쉬워집니다. 저는 그 방법이 더 좋다 생각을 해요. 빨리 가기 위해서 편법을 익히다 보면 빨리는 가지만 다른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일단 0부터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는 0에서 2까지는 2x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8-2x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랑 f의 합성함수를 좀 그려라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단 식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f랑 f의 x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한번 써볼 텐데, 자, 원칙적으로 넣을게요. 뭐냐면 x 자리에다가 fx를 다 넣으세요. 모든 x 자리에다가 fx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2의 fx라고 되어 있을 거고, 얘는 0서부터 어디까지냐면 fx가 2까지. 공간을 좀 띄워 놓을게요. 나중에 좀 써야 될 게 있어서. 그 다음에 fx를 여기다 넣으면 8-2의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서부터 fx가 몇 가지냐면 4까지예요. 됐죠?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먼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야지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서 얘 그래프를 옆에다 한번 좀 그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0일 때는 어차피 0일 거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이게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함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넣으면 4고 4를 넣으면 0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의 이런 함수다. 이것이 y는 fx입니다. 됐죠? 자, 여기 함수를 뭘로 나눴는지 한번 잘 보시면은 fx가 0에서 2까지예요. 그러니까 fx, y 값이 0에서 2까지로 잘랐어요. 그래서 0에서 2까지 요 안쪽에 있는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에서는 이 fx라는 값을 가져라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출발은 x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합성함수는 x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fx가 되는 요 y 값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x서부터 좀 출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x가 어디냐면 0부터 1까지 요 사이에서는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y가 fx가 0에서 2까지.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x가 0서부터 1까지 사이에 있으면 여기는 fx 값이 얼마냐면 2x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 있는 이 fx라는 이 y 값은 뭐냐면 이 fx를 여기다 넣으니까 4x가 되겠어요. 다음에 지금 0에서 2까지 되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도 있죠. 3하고 4 사이. 그치? 그러니까 x의 값이 3서부터 4 사이에 껴있으면 이 fx 함수는 이 함수잖아요. 그래서 fx가 뭐가 되냐면 8-2x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거를 다시 2배를 시켜서 가기 때문에 16-4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x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표현되는 요 함수로 바꿔준 거예요. 중간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fx가 2서부터 4까지예요. 그러니까 2서부터 4까지 여기 이 윗부분에 있는 걸 보면 이 윗부분에 있는 것도 좀 함수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둘로 좀 쪼개서 갈 거예요. 1에서 2까지 하고, x가 1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까지 사이에서는 fx가 몇이냐면 2x예요. 그래서 2x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8-4x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음에 2서부터 3까지의 부분을 볼게요. 2서부터 어디까지? 2는 포함되어 있고 x가 3보다 작다일 경우는 fx가 아래로 감소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8-2x겠죠.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8-2배의 8-2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나요? 얘 값이 얼마냐면 4x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0하고 여기 보세요. 0에서 1까지는 0, 1, 2, 3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3, 4까지. 0에서 1까지는 4x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fx의 함수니까 4x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해볼게요. 8-4x. 자, 1을 넣으세요. 4네요. 1을 넣으세요. 0이에요. 직선을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4x-8. 2를 넣으세요. 0이죠. 3을 넣으십시오. 이게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로 모양이 잡힌다는 거. 4일 때도 마찬가지. 3에서 4까지도. 자, 일단 이게 원칙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원칙적으로만 그리게 그 시간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는 방법들 있죠. 뭐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릴 때 x서부터 fx를 거쳐서 f에 fx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드셔서 중요한 점만 좀 찍어서 보자고요. 뭐냐면 x가 0이면 fx는 당연히 0이죠. 여기. 그리고 fx도 f0은 0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0일 땐 0이야. 그러니까 요 x에서 여기에 있는 이 y 값의 관계니까 x가 0일 때 y는 0이야. 0이야.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 fx가 여기 보시면 2를 기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f의 fx라는 놈이 여기 fx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2를 기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2가 되는 지점을 쫙 찍으세요. 그래서 2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좀 찾으면 1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얘는 2죠. fx가. 그럼 fx 2를 집어넣으면 여긴 몇이에요? 여긴 4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끊은 점 2를 집어넣을게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긴 4고 그럼 2 때까지는 4를 넣으니까 얘는 몇인가요? 4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4는 0이네요. 그쵸? 여기다가 이제 요 안에다가 여기 4를 넣어야 되니까 F4는 0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fx는 2가 되는 요 지점을 다시 한번 찍을게요. 3일 때는 2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4일 때는 0이 되고 다시 얘는 0이 되고 그래서 이 점들 여기일 때 여기 1일 때 4 2일 때 0 3일 때 4 4일 때 0 이런 걸 찍어 놓고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에 합성을 시켜도 직선 형태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표현하시는 방식으로도 그림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함수 그리는 방법, 최대 최소를 어떻게 나누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fx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fx를 잘 보시면 얘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축은 1이고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겠네요. 이게 y는 fx예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y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fx가 0보다 큰 건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려주고 0보다 작은 놈은 위로 감아 올려서 그려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fx의 x 안쪽에 절대값이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나누셔야 돼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fx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x에 있던 놈이 마이너스 x로 간다. 이게 뭘 표시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에 있던 놈이
마이너스 x로 이렇게 간다. 그쵸? 이게 뭐예요? 아, 여기 y축 대칭이구나. 도형에 이동해서 본 적 있죠. x 대신 마이너스 x로 하면 y축 대칭이다. 그런데 0보다 큰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놈을 y축 대칭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놈만 그린다면 아까 이쪽에서 이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려놓고 걔를 y축 대칭 시키니까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되겠어요. 됐죠? 자, 다음에 y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얘도 y가 0보다 클 때는 y는 fx 그대로 그래프입니다. 근데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는 fx라고 돼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얘는 x축에 관한 대칭이죠. y값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y가 0보다 큰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것에 관한 y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y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축을 기점으로 이쪽하고 여기 약간 더 멀게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으시면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y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x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원래 얘는 다 나누셔야 돼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은데 y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데 y도 0보다 작고 이렇게 4개로 나눠야 되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y는 fx죠. 얘가 기준이에요. 거기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가 fx예요. 이거 봤다.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x축 대칭. 그 다음에 얘는 y는 f의 마이너스 x. 이게 뭐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봤던 얘기네요. 원점 대칭.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원점 대칭. 자,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뭐냐면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사방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0보다 큰 쪽의 그래프가 지금 요건가요? 이쪽이죠? 요거 0보다 둘 다 0보다 큰 쪽에 여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해가지고 얘는 이제 간격이 이쪽이 더 가깝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 간격이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자, 지금 하는 6번이 그러니까 1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가 아니고 상할 때 근해 분리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 한번 총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를 축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좀 나눠봐라. 범위는 1부터 3까지다. 그럼 이 fx를 한번 좀 모양을 좀 축에 대한 형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fx는 x-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의 값이 a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이. 자, 그런데 그래프가 1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좀 표현을 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부터 할 거냐면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한꺼번에 다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최소값을 구할 때나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최대값 최소값을 한꺼번에 구하는 걸 보시면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 번에 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축에 따라 나누셔야 돼요. 처음에 a 값이 1보다 작아요. 자,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1보다 작아. 축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어디야? 당연히
F1이 최소고 F3이 최소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F3이고 최소값은 F1이에요.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축의 위치가 아예 3을 벗어나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최소는 여기고 최대는 여기겠네. 그래서 A 값이 3보다 클 때는 최대값은 F1이고 최소값은 F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칸을 보니까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자, 이게 뭘까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래프가 1에 좀 더 축의 위치가 1보다 크긴 하지만 1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소값은 어디냐면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야? 여기죠. 축이 들어가 있는 요 값 FA예요. 그런데 최대값은 축의 위치가 1에 가까이 있으면 최대값은 1에서 멀리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A가 1서부터 3 아래쪽이다 라고 해서 1쪽이 더 붙어 있다면 최대값은 전부 다 이제 더 멀리 있는 3에서의 값이 되겠죠. 최대값은 F3이에요. 자, 축의 위치가 3서부터 등호는 어디 들어가도 관계 없으니까 별 관계 없어요. 어디 쪽에다 넣으셔도. 자, 축이 3쪽에 근접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될 때는 최소는 당연히 뭐예요? 축의 위치 값을 넣은 FA고, 그럼 최대값은 이 축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쪽에 있는 값을 넣어준 거니까 F1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이제 지금 나눠놓은 걸 잘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도 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릴 텐데 1하고 3입니다. 요 가운데 2라는 거를 기점으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높은 쪽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축의 위치가 2보다 요 가운데 있는 지점보다 이쪽에 와 있다고 하면 최대값은 무조건 뭐예요? 더 뒤쪽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이니까 1하고 3 사이에서는 3에서 제일 높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셔야 돼요. 따라서 A가 2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은 얼마냐면 F의 3이 될 거고,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최대값이 여기를 넣었을 때겠죠. F의 1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최소값을 한번 하는 법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최소값은 1하고 3 사이에 있는 요 값에서 체크를 하는데 최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운데 있는 이 올라가고 있는 쪽에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내려온 쪽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사이에 껴있다고 하면 1하고 3 사이에 껴있다고 하면 당연히 A에서 최소가 나올 거예요. 뭐 쉬운 것부터 합시다. 1서부터 A가 3 사이에 껴있다면 당연히 최소값은 뭐예요? FA죠. 이걸 봐도 되겠어요. 그쵸?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일부러 아래 거 보고 확인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일단 그래프로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1보다 작으면 최소는 당연히 여기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으면 최소값은 F1이고요. A가 3보다 커지면 축이 이쪽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을 넣었을 때가, 왜냐면 그래프가 요 1에서 3까지 중에 3에서부터 이렇게 1에서 감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F의 3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최대 최소를 할 때는 지금 이 경우에 4군데로 나눴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3군데로 나눴고, 최대값은 2군데로 나눴어요. 일단 기계적으로 딱딱딱 해도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에 따라 나눈다? 꼭 기억하세요.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뉜다. 그러니까 축의 위치에 따라 나눠서 풀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들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다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5가지 종류예요. 그 중에 4가지 정도만 지금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더 보이냐면 이 주기함수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x는 a의 대칭인 함수, 그 다음에 a, b라는 점에 관한 대칭인 함수, 그 다음에 주기함수, 얘네들의 관계식, 함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가,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먼저 우함수, 기함수, 얘네들을 갖고 나머지 것들을 좀 활용을 할 거라. 자, 첫 번째. 자, 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함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y축 대칭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함수는 여기 뭐 y축 대칭이에요. 대칭성이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모양이 잡히냐면 y축을 기점으로 양쪽에 대칭인 형태의 함수예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자리를 집어넣은 이 함수값 fx랑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x라는 값을 집어넣은 이 함수값인 f의 마이너스 x가 어때요? 이게 똑같죠. 그래서 관계식이 뭐냐면 f의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fx랑 똑같은 종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는 어떤 함수들이냐면 짝수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한자인데 우라는 건 짝수를 표현하고 기라는 건 홀수를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y는 x제곱, y는 x의 4제곱, y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도 우함수다 뭐 이렇게 등등등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함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원점 대칭인 형태의 함수예요. 여기에 원점 대칭이죠. 대칭성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냥 함수가 우함수, 기함수, 뭐 대칭이 뭐다 이런 거 주기 싫을 때 그냥 관계식만 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원점에 관한 대칭 형태로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때 원점에서부터 x만큼 가 있는 요 자리에서의 함수값인 fx하고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가 있는 요 자리에서의 함수값인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가 어때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x를 했더니 얘는 fx랑 부호가 반대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으냐, 마이너스가 빠져나오지 못하냐, 빠져나오냐, 요 차이로 기함수, 우함수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홀수차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y는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홀수차 함수 또는 뭐 이걸 섞어도 되죠. 홀수차 함수들을 섞어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세 번째. x는 a의 대칭인 형태의 함수를 얘기를 할게요. x는 a의 대칭인데 결국 여기가 x는 a라는 자리예요. 이렇게 대칭인 형태의 모습이에요. 뭐 얘를 평행이동한 거죠. y는 우함수 형태를. 근데 관계식을 만들 때 a라는 지점에서 x만큼 가 있는 여기에서의 함수값 이게 뭐냐면 이게 f의 a 플러스 x예요. y 값이 a라는 지점에서 뒤로 x만큼 빼진 자리 여기 함수값이 f의 얼마? a-x예요. 근데 이 두 놈이 대칭이니까 당연히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 관계식은 f의 a서부터 x만큼 간 자리하고 a서부터 뒤로 이렇게 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함수가 이제 2차 함수 형태죠. 뭐 2차 함수나 4차 함수 이런 애들은 대칭성을 갖고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다음에 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A, B라는 점에 관한 대칭성을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원점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A, B라는 점에 관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아까 이제 기함수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A서부터 X만큼 간 자리에서의 이 Y값하고 이 자리 F의 A 플러스 X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Y축처럼 보면 이 자리에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서부터 뒤로 얼만큼 X만큼 간 자리에서의 이 Y값 여기하고 두 개가 지금 보면 이 점과 이 점이 A, B의 대칭이기 때문에 X의 값도 대칭이면 요 Y의 값도 요 점에 관한 대칭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함수값인 f의 a 플러스 x와 f의 a 마이너스 x라는 놈, 그 두 놈의 가운데 이 평균 지점이 b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평균값이 b가 되는 이런 관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좀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A를 기점으로 X만큼 간 자리와 A를 기점으로 뒤로 X만큼 간 자리의 평균값이 Y 가운데 있는 B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 B에 관한 대칭은 3차 함수에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X-A의 세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놈들은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기함수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함수, 함수 판단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주기함수예요.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죠. 주기함수입니다. 자, 주기함수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함수예요. 똑같은 게 이렇게 p마다 반복되는 형태의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p마다 반복되는 형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임의로 x를 하나를 딱 잡았어요. 그럼 이놈도 역시 몇마다 p를 지나고 나서, 즉 x 플러스 p를 지나고 나서 요 값과 또 여기를 또 지나서 요 값과 이 값들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함수값이 몇이냐면 fx고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뭐냐면 f의 얼마? x 플러스 p예요. 이놈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f의 x 플러스 p 이퀄 fx가 되게 하는 이런 p가 존재하면 그 함수는 주기함수예요. 그러니까 p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주기함수는 이런 식의 모양이다. 그리고 이건 주기함수야. 주기 싫을 때 이런 식의 관계식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판별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별하는지 간단하게 판별하는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함수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f의 gx가 어떤 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을 하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f의 함수가 우함수고요. g함수가 기함수예요.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좀 써놓고 볼게요. 우함수라는 거니까 f에다 마이너스 x를 붙이면 fx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붙이면 마이너스 g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요 함수입니다. 일단 요 함수를 hx라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 hx는 f랑 g의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hx를 판단할 때는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f의 g의 마이너스 x를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근데 지금 g의 마이너스 x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의 g의 x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자, 이제 f 함수는 우함수죠. 마이너스가 빠져나갔던 게 없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f의 그냥 g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hx가 되기 때문에 h의 마이너스 x가 hx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얘는 우함수네요. 됐죠? 두 번째 문제는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제입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확인을 꼭 해갖고 오세요. 자, 세 번째 거 G를 계속 합성시켜.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N개라고 합시다. 합성시켰을 때 기함수를 계속 합성시키면 우함수가 될까 기함수가 될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G에다가 한번 합성시킨 걸 좀 볼게요. 그러면 이 합성시킨 게 어떤 공간을 보려면 그러니까 두 번 합성시킨 것이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보려면 이렇게 뭐 시킨 거 두 번 합성시킨 거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럼 gx라는 거는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g에 마이너스 gx예요. 자, 이걸 하나의 값처럼 보면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얼마? g에 gx가 되겠죠. 아, 마이너스가 여기 있던 게 밖으로 빠졌어. 아, 얘는 기함수. 됐죠? 글씨가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자, 기함수입니다. 자, 3개짜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빨리 갑시다.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요. 또 기함수니까 빠져나가요. 또 얘를 빠져나가요. 아, 얘는 마이너스의 g에 gx 바깥으로 맨 끝으로 빠져나가는구나.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도 뭐다? 얘도 기함수다. 그럼 결국에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홀수차 함수를 합성시키면 결국은 걔네들은 다 기함수임을 알 수 있구나. 됐죠? 좀 더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3차식을 요 x 안에다가 3차식 홀수차를 넣어요. 그럼 몇 차식이 나오냐면 9차식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 또 여기다가 또 한번 3차를 또 넣어서 집어넣어도 x세제곱에 9제곱 27제곱 계속 홀수차들을 합성시키면 계속 홀수차들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홀수차들로 합성을 시키고 짝수차들로 합성시키고 해보시면 간단하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됐죠? 자, 다음에 fx가 어떤 함수인지는 전혀 모르는데 fx랑 f에 마이너스 x를 더한 놈이 무슨 함수냐 알고 싶다.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특별한 함수가 되는지 확인해 달라 라는 문제예요. 자,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 x를 넣으세요. f에다 마이너스 x고 f에다가 x가 되겠죠. 얘는 원래 hx랑 똑같아. 아,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hx는 뭐다? 아, 우함수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gx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함수는 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이제 함수 부분 파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쪽 파트 부분은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잘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